모성간호 벼락치기 15분 영상입니다. 급하신 분은 이 영상부터 보세요. 산전관리 횟수 무조건 물어보죠. 별 5개짜리예요. 막달 9에서 10개월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한 달에 4번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8, 9개월 요것도 한 달입니다. 2주에 한 번 갑니다. 그러면 월 2회 간다.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전에 7개월 하고 7개월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뭐 27주일 때는 산전관리 몇 번 가냐? 4, 7에 28, 7주 이전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간다. 만약에 32주다 그러면요. 4, 8에 32, 8개월이죠. 그럼 8, 9개월이니까 한 달에 2번, 2주마다 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산전관리의 시점은요. 임신이 의심되는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이다. 임신이 확실시 됐을 때가 아니라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임신한 것 같아. 이때부터 감기약 먹지 않고 엑스레이 찍지 않아야죠. 그래야 아기가 기형아 안 생기니까. 뭔가 의심이 돼. 이럴 때부터 산전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임산부 산전 진찰 시 매번 시행해야 되는 거 뭐죠?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 봅니다. 왜? 임신 중독증이요. 고혈압. 그리고 뭐 부종이 있으면 체중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잖아요. 이랬을 때 임신 중독증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요 문제가 국가고시에 연속 2번이 나왔습니다. 난자,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곳이 어디냐? 난관이다. 난관 중에서도 어디예요?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되죠. 수정이 돼서 착상이 됩니다. 자궁으로 간다. 착상은 7일 이후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 장치 IUD 했을 때는 수정은 됐는데 착상을 못하게 해서 피임하는 거예요. 난간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수정은 어디서 돼? 난간의 팽대부에서 된다는 거. 태아 저하고증 모의고사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국가고시에는 나오지 않아요. RH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했을 때 엄마는 늘 마이너스다 기억하세요. 엄마는 마이너스, 태아는 RH 플러스라는 거. 아빠는 상관도 없다 이거예요. 임신 16주, 20주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 매독이 나와야 돼. 매독 VDRL 검사하죠? VDRL 검사하죠? 매독균, 트리포네마, 팔리듐 16, 20주면 임신 중기잖아요. 그래서 임신 중기에 매독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기 이전에 고쳐야 되고요. 임신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풍진입니다. 그래서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 중기에는 매독. 그래서 이 이전에 다 고쳐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국가고시 요게 나왔었어요. 자간 전증을 진단받은 임산부가 경련을 하고 있다. 원래 문제가 좀 제대로 되려면은 자간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 자간 전증은요. 전자가 들어가 있죠? 자간증이 되기 전이거든요. 자간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이 있습니다. 근데 자간증은 플러스 경련까지 있어요. 그래서 경련이 나타나면 사실 자간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련하면 중요한 거는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호흡기를 확보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요게 두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경련하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라. 이게 거의 답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하고 그 물건을 치워준다. 이게 또 최근 국시에 나왔어요.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항상 경련하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헷갈려요. 창밖을 보고 있던 화나가 갑자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항상 이게 답이 다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첫 번째 답인데 보기 5개 중에 이게 만약에 없으면요.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기도 유지 고개를 옆으로 하는 게 답이고요. 두 번째는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경련하면 보통 입에 거품을 많이 물기 때문에 기도 확보가 중요하고 이 목 밑이나 이 허리 밑에다가 뭔가 이게 푹신한 수건 같은 걸 대줘가지고 다치지 않게 한다. 임산부에게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 모닐리아 질염, 칸디다증이다. 그리고 임신 4개월 이후부터 몸무게가 늘어요. 한 달에 한 1.5에서 2kg 늘거든요. 임신 4개월부터 2kg씩 늘면 어떻게 돼요? 5, 6, 7, 8, 9, 10개월까지. 몇 달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2kg씩 늘으면은 한 12kg 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1, 12kg가 증가해요. 1.5에서 2kg 증가하니까. 아, 임신 4개월부터 막달 10개월까지 6개월 동안 몸무게가 한 12kg 는다. 기억하시고요. 한 달에 2kg니까 일주에는 500g 는다 이거예요. 분만 중에 산모가 대변을 볼 때 즉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분만 전에 사실 관장을 하는데 관장을 못하면은 대변이 나오겠죠.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회음 절개술의 목적은 진로 아기가 나오는데 그냥 힘을 주면은 여기 열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회음부를 절개를 해서 아기가 나오기도 편하고 또 한 방향으로 꼬매고 한쪽만 드레싱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음부를 절개합니다. 회음부 상모의 이후 털은 왜 밀어요? 마찬가지로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관장도 하고 털도 미는 거예요. 분만 전 관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염 방지와 수축 작용 촉진. 방, 자, 직, 방광, 자궁, 직장 요 순서로 있거든요. 직장에 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빼내주면은 자궁이 수축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방자직 기억하시고요. 이런 거 실제 국시에 안 나옵니다. 수유부와 비수유부, 유방 우렬이냐 유두균열이냐 유방염이냐 이런 거 항상 나오는데요, 여러분. 일단 비수유부 젖을 안 먹이면 되면 간단합니다. 탄력붕대로 칭칭 감아요. 얼음 찜질해줘요. 그래서 젖이 안 나오게 합니다. 어떤 것은 젖을 먹이고 어떤 것 젖 안 먹여요? 젖 다 먹여야 돼요. 우렬이어도 먹이고 유방염이어도 먹여요. 근데 유두가 균열됐어. 유두균열이 뭐예요? 젖꼭지가 지금 다 균열돼가지고 아파 죽어. 엄마가 항생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수유를 금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비타민 연고 발라준다. 이게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젖을 먹입니다. 약간의 유두 자극도 필요하지만 브리저로 또 받쳐준다. 뭐 자주 먹여라. 그리고 찬물 찜질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이냐 더운 물 찜질 다음에 찬물 찜질이냐 맨날 나오죠. 여러분 찬물로 찜질해서 조금 아픈 거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찜질해야 좀 젖이 돌아서 또 애기한테 수유한다 이 소리예요. 찬물 다음에 더운 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혈액이라든지 체액이 있을 때 찬물에 담가서 그 단백질을 좀 빼내고 그리고 따뜻한 물에다 비누칠해서 닦아라. 이것도 항상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혈액은 단백질은 뜨거운 것에 응고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얼룩이 지니까 찬물로 혈액이나 체액을 빼낸 다음에 따뜻한 물로 비누칠해서 빼내라. 이게 항상 그렇게 중요하죠. 젖꼭지, 유두는요 비누로 닦지 않습니다. 우리 침상 목욕할 때 눈도 비누로 닦지 않았죠? 젖꼭지도 비누로 닦지 않는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유관을 따라서 마사지 해준다. 이게 전전 국시에 나왔어요. 분만의 과정 별 5개죠. 거의 매번 나오니까요. 분만 2기, 3기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왜? 1기, 4기는 별 볼 게 없거든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힘을 줘야 된다. 복압을 높여라 몇 기죠? 분만 2기예요. 왜 복압을 높여? 배에다가 왜 힘을 줘야 돼? 아기가 나오니까. 개아반회 개구기 문이 열리네요. 자궁문이 열리는 시기가 개구기입니다. 이때는 태아가 잘 살아있는지 심장 소리를 듣는다. 태아의 심험을 정치한다. 이거예요. 분만 1기일 때 관장도 하고요. 뭐 엄마들 조기 이상 많이 걷는 것도 시키고요. 간단하게 죽도 먹이고 합니다. 분만 2기 때 태아가 나오니까 이때 힘을 주는 거예요. 아두가 나올 때까지만 복압을 줘라. 태아의 머리가 나올 때까지만 힘을 주고요. 머리가 나왔죠. 그럼 이 목에 탯줄 감겨 있는지 제대 감겨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힘주면 애기 목 졸리거든요. 아두가 발로 된 이후 태아의 머리가 그 발로 보여지고 나서는 복압을 금지하고 천천히 내보내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궁 경관이 10cm 완전히 개대됐을 때부터 가 바로 분만 2기라는 거예요. 태아가 나옵니다. 문이 열리고 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이 나와야겠죠. 태반이 나와야지 됩니다. 왜? 엄마 뱃속에 태반이 남아있으면 또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되니까 태반의 결손 유무를 체크해야 돼요. 이 태반이 다 밖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태반만 출기, 분만 3기라는 거. 나올 거 다 나왔어요. 태아도 나오고 태반도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분만 4기 회복기라는 거. 개아반회, 태아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분만 사기는 회복기라는 거. 회복기 때 엄마가 만약에 피가 많이 나와. 트렌달렌버그 포지션으로 다리 올려주고요. 자궁 저부 마사지 해주죠. 얼음찜질합니다. 이거 3개가 가장 중요해요. 최근국 씨에 뭐 나왔어요? 정상 질식 분만한 산모 돕는 방법, 분만 직후 회음부에 냉찜질 해준다. 냉찜질도 좋고요. 자궁 저부 마사지도 좋고요. 트렌달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궁 상부 마사지 아니에요. 자궁 저부의 마사지입니다. 분만의 전조 증상, 전구 증상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곧 분만하겠다 이거거든요. 하체가 아파, 이거 빈태, 하강감, 애가 뚝 떨어지는 느낌, 체중 감소, 가진통, 파수, 이슬이 국가고시 나왔어요. 거상, 자궁 경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빈뇨, 엄마가 자주 오줌이 매렵다. 태아의 태동감이 감소된다. 아기가 나오기 직전에는 오히려 태동감이 감소된다는 거. 문제, 분만 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 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 나오는 물질은 피처럼 딱 나오는 신호, 그게 바로 이슬입니다. 혈성 점액이 배출된다. 점액성 마개가 양수와 섞여서 나온다. 이슬을 비춘다면 곧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초유와 태변이 국가고시에 나왔는데요. 초유는요, 분만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2-3일 후에 나온다. 엄마가 초유가 2-3일 후에 나온대요. 그러면 그 2-3일 전에는 애기 분유맥이나 봐요. 끈적끈적하고 황색이다. 면역체가 좋다. 이 정도가 초유가 되겠고요. 이 초유를 먹이면 태아의 태변 배출을 촉진한다. 아기가 똥을 잘 싼다는 거죠. 태변은 뭐예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다. 처음 보는 변을 우리가 태변이라고 합니다. 태변. 배란일 구하는 거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실제 국가고시 5회차에서는 안 나와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욕물온도 중요하죠? 좌욕 83. 83은 뭐에서 뭐예요? 뭐 더하기 뭐예요? 40에서 43을 더하면 83이죠? 좌욕물 온도는 83. 그래서 40에서 43도 요 정도라는 거. 영좌침 5에서 10분 동안 한다. 영좌침, 영아목욕, 좌욕, 침상목욕은 5에서 10분만 한다. 자궁 내막을 증진시키는 호르몬 뭐예요? 자궁 내막을 약간 두껍게 해서 임신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임신이 됐어. 그러면 그 내막을 유지하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유지하고 조산을 예방한다. 증식시키는 것 자체는 에스트로겐이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죠. 분만의 전고 증상, 하체가 아파, 이거 빈태 기억하시고요. 분만의 요소가 있어요. 태산만, 임신, 태아, 산도, 만출력, 임산부의 자세, 포지션, 심리적인 반응이 분만의 5요소. 아기를 낳으려면 일단 아기가 있어야 되고, 산도, 아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야 되고, 만출력, 엄마가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돼. 임산부의 자세,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분만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된다. 습관성 느낌 오지 않아요? 경관계대가 특징인 유산은 답은 습관성 유산이었다. 우리가 절방 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국가고시에 빈출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머리에 다 못 넣는 판에 별 한두 개짜리는 할 수는 없어요. 이 영상에서는 별 3, 4, 5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국가고시는 별 한두 개짜리서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점수가 80점도 안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별 5개, 4개, 3개만 해도 된다. 하나, 2개짜리는 제끼입니다.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 유자포자,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전태. 임신 초기에 뭔가 피가 나왔다 하면은 유자포자를 의심할 수 있어요. 유산, 자궁 외임신, 포상기태, 자궁 금무력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 임신 후반기 7, 8, 9개월, 10개월 요때 뭔가 출혈이 나왔어 하면은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통증이 없는 건 뭐죠? 전치태반입니다.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고요. 태반 조기 박리는 통증이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후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예요. 다음 중 임신 초반기 출혈성 합병증은? 그리고 여기에 전치태반 집어넣으면 또 깜짝 같죠? 그래서 전태는 후반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궁 외 임신,
원래는 수정이 어디서 된다고요? 난간의 펜데부에서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궁으로 7일 이내로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난간의 펜데부에서 이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기가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궁이야 사이즈가 15에서 20배 늘어나서 아기가 커져도 괜찮지만 난간의 펜데부는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터져버리겠죠. 그게 바로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임신이 됐다? 자궁 외 임신. 엄마가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포상기 때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 헷갈리는 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치태반은 뭐가 전치태반이에요? 원래 애기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태반이 요 아래 있어야 되는데 애기 머리 있는 요 지 있는 쪽 요쪽에 태반이 있는 거예요. 내진을 못합니다. 이 태반이 터져버리면은 빨리 아기를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은 없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주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